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중국 시장 무덤에 가까웠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오직 테슬라만 점유율이 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메이커와 다른 것은 바로 스타링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자료를 보시면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완성차 업체들, 특히 뭐 독일, 한국, 미국 이런 회사들은 계속 점유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지금 2024년에는 테슬라만 사상 최고 매출을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테슬라는 과연 기술력이 좋아서 이렇게 중국에서 승승장구할까요? 물론 뭐 기술력도 좋고 사람들이 테슬라를 좋아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국 애들이 테슬라 밸류에이션을 할 때 일론 머스크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차이로 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일론 머스크가 스탁옵션과 관련해서 잡음이 있었을 때 테슬라의 골수 지지층들은 일론 머스크가 스탁옵션을 많이 받는 것을 오히려 지지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죠. 대주주가 돈을 많이 받는데 주주가 더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그만큼 테슬라의 주주들은 일론 머스크의 모멘텀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다른 자동차 CEO들과는 분명히 일론 머스크는 다른 점이 있는데 정치적인 감각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인발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은 자국의 완성차 업체, 특히 전기차와 관련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만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중국의 공산당 100년 역사를 칭송하면서 굉장히 친중으로 발언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만 하더라도 야, 이게 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다른 완성차 업체들 보면서 좀 놀랐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중국이란 나라가 그렇잖아요. 결국은 기술 굴기를 하려고 하고 자국 기업들을 밀어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도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봤었던 부분이 있는데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끌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초기에 인터넷을 제공해서 군사가 작전을 하거나 아니면 여론전을 할 때 특히 정보전에서 반드시 인터넷은 필요한데 그 부분을 무상 제공해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효과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정부의 얘기도 그렇지만 2022년 10월에 우크라이나가 머스크한테 크림반도에도 이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머스크가 그거는 제공을 거부했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뉴스에 보면은 머스크가 푸틴이랑 2022년 말부터 개인적으로 소통을 했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0월에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을 요청했는데 2022년 말부터 머스크가 푸틴이랑 직접 통화를 하기 시작했대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푸틴이 직접 머스크한테 대만에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리고 관련 기사들을 보면 대만도 스타링크 같은 서비스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머스크는 중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스타링크라는 강력한 카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군사적으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론전에서도 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잔혹한 행위들이 전 세계에 보도가 된다면 중국은 그만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동력을 잃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개전 초기에 인터넷망을 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통신 쪽은 단순히 어떤 비즈니스의 모델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방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통신이 안 되는데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와 비슷한 일이 머스크한테 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침공하면서 가자지구의 인터넷을 끊었거든요. 근데 머스크가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려다가 이스라엘이 강력 반발해서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즉 전쟁에서 핵심은 통신이고 머스크는 이 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전쟁을 생각하는 지도자들에게는 머스크의 스타링크 서비스를 막고 싶어하는 유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는 중국의 시진핑과 러시아의 이 스타링크 서비스에 대한 지렛대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 차나 미국 차나 한국 차나 중국에 진출할 때 정치적으로 중국 공산당에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스타링크에 대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기업 가치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강성 테슬라 주주들이 머스크 리스크보다는 머스크 모멘텀을 보는 것 같고요. 최근에 애플도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진핑이 왔을 때
결국 팀 쿡이 시진핑의 만찬에 나오긴 했지만 임원을 보내려고 하고 가급적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반면에 머스크는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시진핑을 찾아가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얘기한 게 중국의 관공서에 테슬라 납품을 막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테슬라가 중국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정치적 뒷배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되게 희한한 말을 했죠. 민주당이 집권하면 자기는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약간 친노에 가깝고 미국 민주당은 이걸 계속 공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머스크는 지금 너무나도 대놓고 트럼프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뭔가 맥락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품의 경쟁력만 보고 있지만 사실상 자동차, 반도체 같은 큰 산업들은 정치적인 뒷배와 그 힘도 무지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머스크는 스타링크를 테슬라 판매의 지렛대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